네, 23년 5월 19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도 나스닥은 급등을 했습니다. 연속으로 나스닥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동안 리스크였던 내용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완화 이슈, 휴전 얘기가 나오죠. 급속도로. 그 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G7에 참여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리스크 완화, 어제 은행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엊그제 어제 반도체 지수가 주도했고, 그 다음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 주말 사이에 또 회동하고 타결 기대감이 또 생겼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는 이제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내용이고,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이슈들도 지겹도록 시장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일단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상방 베팅을 열심히 해준다면 시장은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근데 지금처럼 나스닥이 뚜렷하게 5월 옵션물과 6월 물이 모두 다 개인들이 하방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나스닥이 계속 도망간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빠르고 강했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그런 포지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숏을 계속 잡고 있는데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에서 이건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필히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게 개인들이 숏 포지션을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량을 늘려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숏을 잡기 시작해서 3월 만기 이후에 3월 만기 이후에 6월 이제 세 달 동안 이제 계속 개인들은 숏 계속 하방 베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계속 평단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위에다가 물량을 보충해서 올라갈 때 물을 탔다라는 겁니다. 물을 탔는데 당연히 더 안 내려 보내주죠. 네.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거의 한 이쯤에서 형성돼 있을 겁니다. 13,000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개인들 진짜 물타기를 어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480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 선. 물론 과열이에요. 단기 과열입니다. 일봉으로 오래간만에 RSI가 과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네, 진짜 일봉은 잘 안 나오거든요. 나스닥에서 분봉으로는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일봉으로는 이게 드물게 나와요. 근데 2월달 이후로, 요게 언제야? 2월 2일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나스닥이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열권을 얼마나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기점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주말 사이 일정이 많기 때문에 G7 기대감이 먼저 작용했을 것도 있고, 파월 의장 연설 어떤 내용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정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말 사이 부채한도 협상 등등 일정에 따른 기대감이 개인들 포지션과 반대로 쏘아진 거예요.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나스닥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거의 청산이 안 되면 다행일 정도로, 아니면 오히려 청산을 빨리 만드는 게 더 나았을 정도로 이게 너무 불균형이 심해요. 지금 9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개인들은 지금 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또한 그냥 두지는 또 않을 거예요.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롱도 가격이 낮아요. 개인들 롱도 여기입니다. 보통 요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평균 증권사들 데이터들 보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롱은 수익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추격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렁임을 줄지, 이 과열권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주말 사이에 변화 주목해야 되고, 우리는 나스닥이 이 정도 급등을 보이면 갭상승 출발해서 유지냐 갭음봉이냐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이 6월달이 워낙 좋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아서 변수가 중간에 아직도 발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2거래일 남았나? 14거래일
오늘 제가 하면 13거래일입니다. 13거래일이면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갔다 왔다도 가능해요. 포지션은 청산이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6월 강세, 5월 약세, 5월 만기 끝나자마자 돌변하는 모습이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 역시 6월 강세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가주는구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완급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내내 선물을 하루 종일 흐트럼 없이 사들이다가 마지막에 조금 줄이면서 끝났고요. 콜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콜매도, 금융투자의 품매수, 개인들의 콜매수, 그 다음에 개인들의 현물 매도는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끈 주역이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개인들이 잔뜩 겁을 먹고 이제는 지쳤다라고 해가지고 현물시장에서 파생시장 말고 현물시장에서 많이 지쳤다, 포기냐 아니냐, 그 관점이다라고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게 달아드렸잖아요. 딱 이 자리예요. 그쵸? 이 자리급입니다. 올라가는 구간 앞두고 개인들은 지쳐서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이럴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돈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이 좀 지나가면요 저는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든 원래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갔어요. 갭이 오늘 어제 나스닥 하면서 이런 경로를 보이든 더 올라가서 여기서 내려가서 경로를 움직이든 아니면 더 급등 돌파해가지고 그냥 바로 345 라인을 꽂고 움직이든 6월 만기까지 꽂고 움직이든 어떤 게 다 가능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저는 올해 말 내년도까지의 그 뷰를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여기는 다 같은 가격대고 이 공간으로 열어주러 가는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3개년간의 계획을 잘 짜보시기 바란다라는 마음 자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시장을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하루하루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텐데 조금 넓게 원시안적으로 좀 보면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찾아오기 힘들 법한 수준의 코로나 때 뭐 3년 전에 찾아왔지만 그 다음으로는 드물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다만 이제 종목들 전개를 좀 잘 시켜야겠죠. 뭐 나름대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약간 비중을 잘 분산해가지고 포트를 잘 구성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운영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 바이오 쪽인데 오늘은 워낙 이제 반도체가 강했어요. 반도체는 어제는 단기 저항대에서 끝났습니다만 밤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꼼짝없이란 표현이 좀 그러네. 갭 상승을 보이고 거의 전고 라인까지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에요.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수, 다른 섹터랑 동반해서 가야지 너무 반도체 쪽으로만 쏠려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장이 저는 지금 길고 멀리 가는 것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사전에 꼬이지 않게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8년 주기로 돌아오는 8에서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중국장의 거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고 중국장의 폭등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일단 중국장 잠깐 체크하고요. 요 구간이죠. 블랙록 자산운용 등 외국계 운용사들 유럽계, 미국계 모두 다 지금 중국을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습니다. 예,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 회복률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까지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개인들의 저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최근에 저축률이 급감했어요. 소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에 앞서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구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번에 갈지 한 번 더 접고 갈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8에서 10년 주기의 흐름이 잡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여기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이상하다. 외국인들이 중국을 왜 이렇게 많이 사지? 코로나로 지금 공장 문 닫았는데 왜 이렇게 중국을 많이 사지? 싼 값에? 그게 이제 나중에 결실을 맺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신흥국 증시 따라가는 거죠. 신흥국 증시가 현재 선진국 대비 투입된 자금이 원체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오가 최근에는 많이 따라왔어요. 2015년에 바이오부터 만들었던 이 지수기 때문에 바이오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같이 가는 거예요. 반도체 바이오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정도의 흐름 잘 계획 짜보시고요. 큰 흐름을 알아야 큰 흐름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나머지 작은 흐름에 대해서도 어떤 풀어갈 관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뭐 이런 파생 분위기 말 읽어드렸고 주말 사이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는 중심으로 진짜 탄탄한 흐름 유지했고요. 6월물이 강력해요. 아직도 언제 청산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산을 하려면 좀 급등을 먼저 시켜가지고 청산해서 돌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변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파악해보고 위클리 옵션 포지션 초반은 좋네요. 이번 주에 개인들이 하방, 외국인 금융투자가 뭐 상방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위클리 옵션이 아직 금요일이라서 월화수에 변수가 좀 많이 있을 것이고 자, 뭐 시장 현물 투자자 기준으로 시장을 응원하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파생에서 해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해지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현물이 계좌를 살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지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바짝 또 파생에서 또 유리한 우위를 또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콜옵션 단타를 좀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직장인 분들은 현물에 집중을 하시고 뭐 타점 노려가지고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계속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랬으면은 뭐 20년도 시장이 도래하는 거지만 그런 정도의 유동성이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예탁금 다시 또 주춤거리고 있고요. 뭐 대차거래 최근에 급락했다가 다시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단기 급등 인식이 다시 한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 투심이 야 이거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 또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겁을 또 낼 필요 없이 편안하게 뭐 급하게 또 올랐으면 어느 정도 조정 보이겠지. 요런 조금 넓은 생각으로 마음 편한 생각으로 하나하나 종목들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정혜연방에서 그렇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장은 종목은 풀리면 한방이에요. 뭐 요즘에 지금 소룩스가 지금 굉장히 이슈인데 소룩스다 옛날에 했는데 좀 고생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결실을 제대로 못 맺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작에 잘랐지만 한참 잊고 있다가 또 이런 주식 돌아오는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가능하면 지금은 보유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교체도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6월 만기 기점으로 요 상반기 마감때라고 봅니다. 한 달 정도 시간 동안에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포트를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제가 좀 정혜원방에서는 어차피 제가 풀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 준비해 보시고요. 네, 파생반은 뭐 해치 기능이 다시 작동할 때 한번 타이밍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입장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